퇴직 이후에도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누군가에게 퇴직은 해방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시작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던 습관이 사라진 자리엔 낯선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이제 뭐하지? 나는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일까?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붙잡았던 명함 한 장, 그 안에 직함과 회사 이름이 더 이상 의미 없을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 앞에 다시 선 신입사원이구나. 그때부터 진짜 인생 이막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건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일처럼 어렵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요즘은 젊은 팀이라서요.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은 순식간에 등을 돌립니다. 누군가는 청소일을, 누군가는 경비일을 시작합니다. 식당 설거지를 하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래도 일할 수 있잖아. 하지만 돌아서면 마음 한켠이 저립니다. 한때 후배들을 이끌던 사람이 이제는 복도를 쓸며 하루를 버팁니다. 일은 다 갔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말하지 못할 자존심의 상처가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 주어진 일은 생계이지 존재의 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외롭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 현실이 끝이 아닙니다. 인생 후반전은 우리가 다시 만들어가는 무대입니다. 나이와 환경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도전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 이후 다시 일터로 돌아온 사람들의 현실과 희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퇴직 후 다시 일터로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회사원도 직장인도 아닙니다. 이제는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용역 직원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그 이름 속에는 여전히 가족을 지키려는 책임감이 숨어 있습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동자의 절반 가까운 47.3%가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전 연령대 평균인 16.6%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청소원, 경비원, 환경미화원, 건물관리원 같은 일들이 대부분이죠. 70대가 되면 그 비율은 72%, 80세 이상에서는 무려 9명 중 8명이 단순 노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택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힘들죠. 그래도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하죠. 그러나 그 말 뒤에는 짙은 한숨이 섞여 있습니다. 평생 쌓은 경력은 더 이상 쓰이지 않고 손끝에 굳은 살이 그들의 인생 이력을 대신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육체적 노동에 있지 않습니다. 이 일자리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입니다. 6개월짜리 계약, 1년짜리 계약이 반복됩니다. 언제 잘릴지 몰라 매일이 불안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없이 견딥니다. 왜냐하면 다음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건설 현장의 먼지, 청소약품의 화학 냄새, 아파트 입주민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그들의 하루를 더 무겁게 만듭니다. 그만두고 싶지 않냐는 물음에 한 어르신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일을 놓으면 내 자신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 말에는 체념이 아니라 존재의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출근길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내일을 버티는 의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퇴직 후 일터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은 사실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의 끝엔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조용한 다짐이 있습니다. 퇴직 후 다시 일자리를 구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려 애쓰는 것처럼요. 서류를 내도 연락이 없고 간신히 면접 자리에 나가도 연세가 좀 있으시네요 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끝이 납니다. 그 말은 죄송하지만 함께하기 어렵다는 완곡한 거절이지요. 예전엔 실력과 경력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나이가 그 모든 걸 덮어버립니다. 면접관의 눈빛은 묻습니다. 왜 아직 일을 하시려는 거죠? 은퇴 후엔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닙니다. 누구는 생활비 때문에, 누구는 외로움 때문에, 누구는 아직 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싶어서 다시 일을 찾습니다. 한때 후배들에게 조언을 하던 선배가 이젠 젊은 상사의 지시에 묵묵히 따르며 네, 알겠습니다를 반복합니다. 그 입술에서 나오는 단 한마디의 예 속엔 자존심과 체념, 그리고 생존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누군가는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컴퓨터 자격증, 운전면허,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그 나이에도 뭔가를 배우는 이유는 단 하나,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입니다. 사회는 여전히 냉정합니다. 하지만 일터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만큼은 따뜻합니다. 그 길 위에서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새로운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신을 믿는 것이라는 걸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이력서를 씁니다. 비록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듯 좁은 길이라도 걸을 수 있다면 걸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길 끝에 아직 자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세상이 남아있기를 바라면서요. 퇴직 후 다시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 그들의 하루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루 일과의 첫 장면은 새벽 어둠 속에서 시작됩니다. 경비실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청소차가 도로를 천천히 달리며 먼지를 걷어냅니다. 그 속엔 어제도 오늘도 묵묵히 일터로 향하는 수많은 시니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맡은 일은 대부분 단순 노무직입니다. 건물 청소, 택배 분류, 음식점 주방 보조, 공사장 정리.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같지만 정작 이 나이에 하기엔 결코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무거운 걸 옮기고 허리를 굽히고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니까요. 게다가 대부분이 비정규직입니다. 6개월짜리 계약, 1년짜리 계약이 전부입니다. 언제 그만두게 될지 알 수 없고 그렇다고 다른 선택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묵묵히 버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묵묵함 뒤에는 끊임없는 긴장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건강이 나빠져 일을 쉬게 되면 다시 돌아갈 일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그저 참고 또 참습니다. 일터의 환경은 때로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소음, 진동, 먼지, 화학약품 냄새. 그 속에서 호흡하고 땀 흘리며 하루를 버팁니다. 근골격계 질환, 호흡기 질환이 흔하지만 병원에 갈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벽은 사람입니다. 고객의 무심한 말 한마디, 입주민의 냉소, 젊은 상사의 거친 지시가 자존심을 깊이 긁어놓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잘릴까봐요. 그냥 견디는 게 나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고령층 노동자들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갑니다.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되어버린 삶. 그 벽은 너무 높고 세상은 너무 차갑지만 그래도 그들은 오늘도 출근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퇴직 전에는 팀장님, 사장님, 선생님이라 불리던 사람이 이제는 아저씨, 이모, 어르신으로 불립니다. 호칭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평생 쌓은 경력과 기술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경험, 그건 생각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책임을 지고 의사결정을 내리던 손이 이제는 걸레와 빗자루를 쥐고 있을 때 사람들은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도대체 뭐였을까? 퇴직 후의 일자리는
생계의 문제일 뿐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만 그 속에서 스스로의 가치가 조금씩 무너져 내립니다. 누군가는 그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늘 공기가 빠지는 풍선 같아요. 게다가 세상은 무심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시니어 근로자에게 쉽게 지시하고 고객은 나이 든 직원에게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더 작아집니다. 몸보다 먼저 자존감이 닳아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일은 단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고 인간다움을 지켜주는 끈이기 때문입니다. 그 끈을 놓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의 연결도 함께 잃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출근합니다. 비록 예전의 직함은 사라졌지만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책임감과 존재의 증명이 살아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존심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자존심을 잃는 게 아니라 그 자존심을 다시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더 이상 직함이 나를 말해주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가족이고 친구이고 그리고 스스로를 지탱하는 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하루를 버티는 모든 어른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참 존경스러운 사람입니다. 퇴직 후에도 활기차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나이인데도 유난히 얼굴빛이 밝고 말투가 부드럽습니다.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용기를 가졌다는 겁니다. 한때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한 분은 말합니다. 처음엔 청소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부끄러웠죠. 하지만 어느 날 생각했어요. 이 일을 부끄러워하는 건 결국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거구나. 그날 이후 그는 누구보다 깨끗하게 자랑스럽게 일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60이 넘은 나이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마우스도 제대로 못 잡았죠. 하지만 이걸 배우면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분은 지금 유튜브 영상 자막을 만들어주는 프리랜서로 일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면 길은 열립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그 변화에 발맞추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적습니다. 컴퓨터 자격증,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드론 조종, 반려동물 관리.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시니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건 불안이 아니라 생의 활력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낯선 공부, 더딘 습득, 주변의 시선. 하지만 이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배우니까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용기인지 모릅니다.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직장이 사라져도 나는 남습니다. 그리고 그 나를 다시 세우는 힘이 바로 변화에 대한 적응입니다. 어제의 경험은 내일의 무기가 되고 새로운 배움은 인생 후반전에 가장 든든한 자산이 됩니다. 퇴직 후의 삶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당신을 다시 젊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퇴직 후의 인생 2막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화려한 스펙보다 꾸준함과 겸손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죠. 첫 번째 전략은 낡은 이력서를 버려라. 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도 예전 명함과 직함을 붙잡고 있습니다. 나는 공공기업 부장 출신이다. 이 정도 경력이면 괜찮겠지.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세상은 그 과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지금의 나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젊은 인사 담당자들은 화려한 경력보다 겸손하고 유연한 태도를 더 높이 평가합니다. 나는 아직 배우는 사람이다. 그 자세가 새로운 일터에서의 첫 관문을 통과시키는 열쇠가 됩니다. 과거의 명예를 내려놓고 새로운 언어와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몸은 낮추되 시선은 높여라 입니다. 퇴직 전의 연봉을 그대로 기대하면 시작조차 어렵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완벽한 자리를 바라보기보다 일단 일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이 있어야 경험이 생기고 그 경험이 다시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그 일이 내 일이 되어 있더군요. 그는 작은 카페 아르바이트로 시작해 지금은 동네 주민들에게 커피를 가르치는 시니어 강사가 되었습니다. 연봉보다 중요한 건 기회입니다. 기회는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몸은 조금 낮춰도 자신의 가능성만큼은 결코 낮추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 전략이야말로 퇴직 후 인생 2막의 문을 여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강력한 열쇠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가정을 이루고 생계를 책임지는 시간이었다면 후반전은 나 자신을 회복하고 다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누군가는 퇴직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비로소 나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지금도 새벽 어둠을 헤치고 작은 출근길을 걷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길은 더 이상 출세의 길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한 길도 아닙니다. 그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길, 하루를 버티며 다시 내일을 맞이하기 위한 길입니다. 삶의 방향은 달라졌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를 통해 의미를 찾습니다. 젊은 시절의 일은 성공을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의 일은 존재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 말에는 수많은 세월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이고 태도는 운명입니다. 변화에 적응하고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든 새 출발은 가능합니다. 60세, 70세, 80세라도 누군가는 여전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누군가는 작은 가게를 열며 누군가는 책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사람을 만나며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인생은 나이를 기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지를 기준으로 계속됩니다. 늦었다고 느낄 때가 가장 빠른 때이고 멈춰있던 그 자리가 새로운 출발선이 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은 여전히 당신 편입니다. 다만 이제는 남의 기대가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살 차례일 뿐입니다. 퇴직은 쉼표이지 마침표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 2막 그 첫 문장을 다시 써내려갈 시간입니다.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그저 인생의 첫 막이 내리고 두 번째 막이 오르는 순간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무대에서 내려오듯 회사를 떠나지만 인생이라는 무대는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보다 몸은 느려졌고 새로운 일터는 낯설고 냉정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잊었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배울 수 있으며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사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시간입니다. 하고 싶지만 미뤄왔던 일들, 관심 있었지만 바빠서 지나쳤던 배움들, 이제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가진 경험과 지혜는 세월이 만들어준 가장 값진 자산입니다. 그걸 단순히 퇴직자의 지난 흔적으로 버리지 마세요. 그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인생의 지침서이자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남보다 앞서거나 더 많이 버는 경쟁의 시간이 아닙니다. 조용히 자신을 다독이며 삶의 의미를 되찾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일의 크기가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마음이 우리를 빛나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하루가 고단하고 외롭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건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이니까요.
오늘도 묵묵히 자기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퇴직은 쉼표이고 그 쉼표 뒤엔 더 깊은 문장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문장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당신입니다. 감사합니다.